조선 제19대 왕 숙종. 서인과 남인 사이에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고 숙종은 이들 가운데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운명이었다. 그런 와중에 중전 인경왕후가 별세하면서 숙종은 더욱더 외로운 처지가 되었는데 숙종과 조선의 운명을 뒤바꾸는 여인이 나타났으니 달빛이 참 처량하구나. 약관의 나이에 호라비 신세라니. 전하, 중전마마의 죽음은 빨리 잊으시고 힘을 내시옵소서. 춥구나. 그만 들어가자. 누구냐? 너는? 소녀는 역관의 딸로 얼마 전 궁에 들어온 친박나인 장옥정이라 합니다. 선녀가 궁궐에 내려온 것 같구나. 참 곱게 생겼구나. 황송하옵나이다. 잠시 이야기나 하자꾸나. 생각보다 쉬웠어. 하긴 왕이라 해도 짝이른 외로움 앞에 별 수 있겠어? 부디 저를 귀하게 여겨주세요, 전하. 그럼 소녀도 전하께 사랑을 드릴 테니까요. 북방의 여진족들의 침입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잦다고 들었는데 대책 마련은 아직이요? 백성들의 목숨이 달린 일이니 병파는 물론 경들 모두 총각을 다퉈 이 일을 해결하시오. 요새 전하께서 힘이 넘치시네. 사랑에 빠지셨으니 기운도 넘치시는 게 아니겠나. 자네 그게 무슨 소린가? 소문 못 들었어? 전하께서 요새 예쁘아내 시녀가 생겼다고. 틈만 나면 안달이 나서 그 아이랑 붙어 계시려고 한다던데. 봐, 푹 빠지셨잖아. 전하께서 저런 얼굴 지으시는 건 중전마마가 살아계실 때도 거의 없었는데. 저 여인을 이용하면 우리 남인들이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겠어. 그게 무슨 소린가? 지금 중전마마 자리가 비어있지 않은가? 전하께서 저토록 애지중지하시는 여인을 우리 남인 편으로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서인들이 활개치고 있는 지금의 국면을 바꿀 수 있을 걸세. 마마, 이 꽃들이 너무 곱지 않습니까? 마음에 들면 내 처소 앞에도 그 꽃들로 화단을 꾸며주랴? 그게 참말이옵니까? 참말이고 말고 내가 달리 임금이겠느냐. 아까 오전에 들르셨다고 들었습니다. 주상과 끼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주상께서 역관의 딸 장옥정에게 푹 빠져서 후궁에 앉힐 거라는 소문이 권래 바다하더군요. 표정을 보니까 그 소문이 사실이군요. 중전자리도 빈마당에 그런 천한 아이에게 정신이 팔려 있다니요. 옥정이라는 아이는 당장 궐 밖으로 쫓아내도록 하세요. 하지만 저는 그 아이 없이는 하루도... 주상은 한나라의 주인이자 모든 백성들의 아버지. 춘정에 놀아날 범부가 아닙니다.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 잊으셨습니까? 하오나... 정권을 쥔 서인들은 혹시라도 주상께서 자기들 손밖의 여인을 맞아들이실까봐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주상, 이 어미의 말을 명심하세요. 주상은 분명히 이 나라의 하늘이지만 하늘로 계속 떠받들여지려면 아래에서 떠받치는 자들의 비위도 맞출 줄 알아야 합니다. 애먼 계집아이로 저들을 자극하지 마시고 저들에게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해요. 같은 서인 출신의 중전을 맞이하면 저들도 눈에 견불을 거두고 전하께 충성을 다할 겁니다. 이런 게 임금이더냐?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도 선택하지 못하고 지켜주지도 못하는 게 고작 왕이었단 말이냐? 두고 보아라. 나는 이대로 그대들 서인들 입맛대로 놀아나진 않을 것이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전하께서는 날 아직도 잊지 못하고 계실 거야. 내 반드시 전하 곁으로 돌아가 가장 빛나는 자리에 오르고 말리라. 1683년. 주상, 예, 마마. 죽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부탁이 있어요. 이 어미를 봐서라도 이제 그만 장옥정은 잊도록 하세요. 중전 민씨를 사랑하고 정사에 힘쓰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리하겠습니다, 오바마마. 이제 이 늙은이는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구려.
대비마마! 전하, 밤 공기가 찹니다. 그만 침소에 드시지요. 나는 내 방에서 잘 테니 중전은 알아서 먼저 주무시오. 그럼 먼저 물러가겠습니다. 대비마마께서 돌아가신 이후 날 멀리하시니 어찌하면 전하의 마음을 내게로 돌릴 수 있단 말인가. 쓸쓸하구나. 이 고란에 나 혼자 덜렁 남겨진 기분이야. 전하! 옥체 보존하셨나이까? 너는 정녕 진짜 옥정이냐? 예, 전하를 모시던 그 장옥정이 저 맞습니다. 옥정아! 전하! 자면서도 깨어서도 내 한시도 너를 잊어본 적이 없다. 저도 마찬가지옵니다. 소녀 오매불만 전하 품에 안길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다시는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랑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옥정! 숙종이 장옥정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한 게 장옥정이 돌아온 이유였지만 이 일에는 보다 복잡한 사정이 숨어 있었다. 먼저 인경왕후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인현왕후를 새 중전으로 맞아들인 것부터가 문제였는데 아무리 서인 등살에 못 이겨하니 혼례라지만 너무한 거 아니야? 인경왕후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새 장가를 가? 이건 폐륜이요, 폐륜. 이는 중전의 반대파인 남인들의 공격을 받는 지점이 되었다. 명분이 부족한 혼인이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세중전 인현왕후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 반대파 남인들의 반발은 더욱 커져갔다. 아버지, 이번에도 약을 지어오셨다고요? 네, 이걸 드시면 회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용없을 겁니다. 전하께서 저에게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중전마만 약한 말씀 마십시오. 반드시 세자를 낳으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인들은 숙종의 마음이 장옥정에 남아있음을 간파하고 궁 안의 가장 큰 어른인 장렬왕후의 도움을 받아 장옥정이 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했던 것이다. 인현왕후의 입지가 흔들리는 상태에서 궁으로 돌아온 옥정은 정식으로 후궁으로 임명되어 수건 자리에 오르게 된다. 저런 무엄한 내전 최고 큰 어른인 중전마마를 보고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리다니. 중전마마, 오만한 장수건에게 본때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내가 중전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데 어찌 수건 앞에서 고개를 들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그저 가끔 하늘을 보며 원망할 수밖에. 마마! 얼마 후 궁전 전체를 뒤흔들 만한 사건이 일어난다. 전하, 무슨 일이요? 수건장 씨가 회임을 했다고 하옵니다. 무어라? 전하를 꼭 닮아서 눈에 총기가 넘치는구나. 아가야, 너는 이 어미의 꿈을 이뤄줄 귀한 존재란다. 수건! 나왔어? 마마를 꼭 닮은 왕자이옵니다. 안아보세요. 내 아들이로구나. 수건, 정말로 고맙소. 그대가 나와 이 나라의 소원을 이루어줬소. 다 전하의 은총 덕이옵니다. 이 아이를 세자의 책봉해서 그대에게 보답하겠소. 됐다. 경들은 들으시오. 이번에 수건 장씨가 낳은 원자 윤을 세자로 봉하겠소. 반대하는 자는 엄벌에 처할 것이니 명심하시오. 주상전하, 중전께서 아직 젊으신데 수건소생 원자를 세자로 삼는 건 좀 급한 것 아니온지요? 언제는 내 후사를 걱정하더니 막상 원자를 낳으니까 트집을 잡는군. 왜? 차라리 세자는 그대들 서인 출신인 중전이 낳은 아들이어야만 한다고 얘기하지 그래. 짐은 다시는 그대들 뜻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결심하였다. 원자윤을 세자에 책봉하고 그 어머니 수건장 씨는 희빈으로 임명하겠노라. 거 봐. 장씨가 판을 뒤엎을 비장의 무기가 될 거라고 했잖아. 서인놈들 안색 창백해진 것 보게. 이 일로 인해 정권을 쥐고 있던 서인들 중 상당수가 귀양길에 올랐다. 마마. 인현 왕도 중전에서 패해져 벌 밖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그리고 장옥정은 중전 자리에 올랐다. 신방 라인에 지나지 않았던 이 여인은 자신의 매력을 무기로 궁전 최고의 지위에 오른 것이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었어. 나는 이 조선의 태양이 된 것이야. 옥정의 앞날은 장밋빛으로만 보였다. 그러나 서인들 대신 집권한 남인들이 차츰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고, 중전이 된 옥정도 자기 오빠를 권좌에 앉히는 등 정사에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숙종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또 숙종이 무술이 최 씨에게 성은을 주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때 옥정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최 씨를 독살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만다. 이 일로 옥정에게 정이 떨어진 숙종은 옥정을 희빈으로 내리고 다시 인현왕후를 중전으로 봉한다. 그러나 인현왕후는 궁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는데, 중전마마. 옥정이 머물던 처소와 사당에서 인현왕후를 저주한 증거들이 발견되는 바람에 옥정은 죄인의 몸으로 왕 앞에 서게 된다. 전하, 저에게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더 할 말이 있느냐? 어떻게? 국정을 혼란케 하고 국무를 해한 죄, 사형이 마땅하다. 죄인은 사약을 받으라. 전하, 부디 건강하옵시고 우리 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1710년 10월 10일 천인의 신분으로부터 왕비까지 되었던 희빈 장씨는 43세 일기로 생을 마감한다. 장옥정은 경기도 고양시 용두동 서울릉에 숙종과 함께 묻혀있다. 장희빈의 대빈묘 뒤에 있는 바위에는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이는 그녀의 기가 세서 바위마저 뚫고 나와 소나무로 자란 것이라고 한다. 그녀는 숙종을 치마폭에 감싸고 주무르던 요부로 기록되어 있으나, 한쪽에서는 정사를 논할 줄 아는 현명한 아내이자 시대를 바꿀 여인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지만 훗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여성이었다는 사실은 틀림없다.